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중학생이 바라보는 세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2 양준석입니다. 토론을 통해 세상을 탁 트인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중3 이사연입니다. 나와 다른 주장에 더 귀를 크게, 마음 더 크게 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박하은입니다. 키가 쑥쑥 큰 만큼 몸도 마음도 토론의 힘도 쑥쑥 키우고 있는 고일 송성환입니다. 어떤 주제든 제 생각을 당당하게 꾸밈없이 밝히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혜수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을 이끌어주실 전문가 소개할게요. 조으론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위원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든든하게 기댈 수 있도록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라별로 정부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원 내각제, 2번 대통령제, 3번 의회 정부제. 네, 오! 우리 양준석 의원님! 제 생각은 의원 내각제 1번인 것 같습니다. 의원 내각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부 형태인가요? 네. 땡! 네. 네, 우리 한혜수 의원님. 1번이에요. 2번 대통령제. 왜 그렇게 생각했죠? 저것도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잘 배웠네요. 정답입니다. 네. 자, 정답은 2번 대통령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죠. 또 이제 의원 내각제와 의회 정부제는 같은 말인데요. 조으론 변호사님께 대통령제의 특징이 뭔지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독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행정권을 행사를 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는 국회와 행정부 양자 간의 균형과 견제를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제 국가인데요. 다음 중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가진 국가는 어디일까요? 1번 일본, 2번 영국, 3번 미국. 정답을 하는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네, 저 3번 미국 같습니다. 3번 미국. 네. 왜 그렇게 생각했죠? 1번에 이제 일본은 총리가 일단은 네. 가장 컸던 권력이었던 것 같고, 오, 영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여왕도 있고, 네. 제가 영국 대통령 이런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저희가 네. 뉴스 같아서 가장 많이 보는 그쵸. 단어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3번 미국으로 했던 네. 현재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잠깐만요. 든. 네. 바이든. 맞아요. 네, 아무튼 정답은 3번 미국이 맞습니다. 지금 맞춰도 맞힌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박수 쳐주지 말아주세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 그렇다면 일본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은 그 의회 중심의 원칙 그리고 권력 융합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대통령이 있는데 있어도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다음 중 대통령이 갖는 특별한 권한은 1번 법률안 제한권, 2번 국회 해산권, 3번 법률안 거부권. 저요. 이소연 의원님.
3번 법률안 거부권인 것 오, 같습니다. 3번 법률안 거부권. 네. 뭐 뉴스나 신문에서 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네. 사회쌤이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다고. 네. 네, 정답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을 제안하거나 국회를 해산할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헌법 52조를 보면 법률안 제안권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 해산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있었는데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권력 분립 구조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안 거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정부로 이송이 되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한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것을 대통령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간의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한혜수 의원님 그리고 송성환 의원님, 이서연 의원님이 한 문제씩 맞춰서 공동 우승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서연 의원님이 대표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 모든 영광을 사회쌤에게 바칩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네, 접니다. 네, 오늘은 송성환 의원님이 어떤 제안을 준비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부모님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고민인데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춘기 때는 다 그래 이렇게 웃어 넘기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 이런 식이면 10년 또 20년 후에는 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친구와는 이제 저 드라마 주인공 갈비더라라고 해도 말이 통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갈비가 갈수록 비호감이라는 걸 모르시니까 이제 친구와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부모님은 쓰레기 없애기라는 좋은 말을 두고 왜 영어를 쓰냐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다 마침 이제 한글날도 있고 해서 찾아보니 이제 자국어 사랑 이별나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경우 투봉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처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제 외래어나 신조어 사용에 이제 무감각한 편인데요. 우리에게도 한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판 투봉법 만들어주세요. 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한국판 투봉법을 만들어주세요입니다. 우리 조으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프랑스의 투봉법이 뭔지 우리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어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프랑스어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니까 1975년에 프랑스어 사용법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법을 좀 더 강화해서 1994년 당시 문화부 장관의 이름을 딴 일명 투봉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법은 24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상품화 관련 조항 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이나 사용 설명서, 보증기간과 조건 기재, 그리고 계산서와 영수증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까지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에도 국어기본법이라고 해서 2005년에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어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를 사용을 하고 또 촉진을 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투봉법과 좀 다른 것은 우리 법은 이것을 위반을 해도 어떤 제재를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얻을지 흥미진진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외래어나 신조어 사용에 이제 무감각한 편인데요. 우리에게도 한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콩글리시도 지금 소통이 잘 된다면 큰 문제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외래어를 금지하고 한글 위주로 쓰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요. 우리 말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리고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판 투봉법을 만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찬성, 반대, 선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국판 투봉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외국어 간판 금지해야 한다 대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뭐 해외에 놀러 가보시거나 해외에 이제 사진을 봤을 때 뭐 간판 풍경을 담은 경우들을 목격하셨을 거예요. 간판은 뭐 작게는 뭐 가게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크게는 이제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는 얼굴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리의 간판을 보면 한글과 외국어 어떤 게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번화한 거리에 가면 10곳 중에 2곳은 한국어 간판, 8곳은 외국어 간판으로 이 정도 비율로 한국어 간판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8대2로 네. 외래어가 더 많다. 이제 거리에서 한글 간판을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특이한 게 이제 옷가게 중에서는 거의 한글 간판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업종에 따라서 외래어가 주인 또 네. 그런 분야들이 있죠. 프랑스의 투봉법의 경우에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예 거리의 외국어 간판을 다 없애고 한글로 바꾸는 것 여러분들 찬성하시나요? 일단은 저희 동네에는 한국어 간판하고 외국어 간판이 한 5대5 정도 되거든요. 네, 전에는 영어 간판 비율이 굉장히 많았는데 집 근처 상가 하나가 통으로 간판 정비를 하면서 또 한글 간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어 간판을 없애고 한글 간판으로 바꾸는데 양준석 의원님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별다방 커피집이나 맨날 햄버거처럼 살짝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로 하면 좀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오히려 글로벌 매장은 그 로고라고 하나요? 다 그 대기업만의 그 특수한 로고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찾아가지 굳이 간판에 써 있는 글자를 보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뭐 생각해보니까 그 핵심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 로고를 보고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데 그 나라 언어로만 돼 있으면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약국은 알약 모양, 병원은 십자가 모양 대충 이런 로고를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베트남 상가들의 간판들을 보면서 아, 베트남어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 간판들이 모두 다 영어 또는 한국어로 돼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베트남어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외국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쓰는 게 좋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메뉴판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 찍어도 그게 원하는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맞아요. 한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고 또 미술관 전시회 같은 데를 가도 QR코드 같은 걸 찍으면 이제 원하는 언어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에 외국어를 없앤다고 해서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글자보다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한 게 언어, 즉 말이잖아요. 청소년의 언어 생활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임이나 살짝 채팅할 때 자주 쓰이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도티 위원장님과 변호사님이 맞춰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잘딱깔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요? 알잘딱깔센. 발음하기도 힘든데? 알잘딱깔센이요? 네,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런 뜻인데요. 그런 말을 정말로 써요? 네, 많이 쓰죠. 네, 친구들이 좀 쓰는 네. 어. 그리고 이제 렌친실안 무슨 뜻일까요? 렌친? 렌친안. 랜선 친구. 오 비슷해요. 그 뒤에 뭐예요? 실안. 실안? 네. 실제로 안 친함. 상품은 없지만 네, 제 마음을 가져가셨네요.
어렵네요. 조은 변호사님은 이런 신조어들 많이 접하시는 편인가요? 본인이 신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문자나 메신저처럼 뭐 이렇게 자판을 쳐서 소통을 할 때는 뭐 글자를 적게 칠수록 효율적이기도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말을 직접 할 때도 왜 이렇게 뭐 줄임말을 쓰거나 영어를 섞어 쓰게 되는 걸까요? 그 감정 표현을 하는 말을 영어로 쓸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sorry, thank you, I love you 이런 말들이요. 저는 더 오글거려서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생겨 친구한테 미안해, 엄마한테 사랑해 라고 말하기엔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맞아요. 저는 나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나이스? 네. 뭐 내일 일정 뭐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일 스케줄 뭐 있어? 뭐 재활용보다는 뭐 리사이클 뭐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뭐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 쓰다 보니까 영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VCR로 확인해 보시죠. 꾸안꾸?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뭐 꾸민 듯 안 꾸민 듯. 요즘은 워낙에 말을 줄여서 쓰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줄임말인지 생소한 게 너무 많고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너무 줄임말이 많다 보니까 그냥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다 줄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 따줄. 굳이 줄여도 안 되는 거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 굳이 줄여서. 별걸 다 줄여요. 그죠. 너무 많아요. 일단은 문자로 할 때, 카톡으로 할 때 우리 애들은 자음 하나씩만 쓰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말인데 예를 들어 괜찮아 그거를 기억, 뭐 치읓, 이응 그런 식으로 보내서 이건 좀 정말 쉬운 거였고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아서 물어본 적이 되게 많아요. 이건 편하잖아. 초성으로. 이거 빠르게 그냥 타닥 하고 그냥 보내면 되니까. 그렇죠. 이응. 이응, 미은, 기읍.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건 되는데 너무 말이 생소하니까 이게 무슨 외래어 같아요. 우리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줄임말도 좋고 신조어도 좋은데 좀 우리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TV에서도 보면 줄여서 많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시대에 맞게 그냥 쓸 건 쓰고 안 쓸 건 안 쓰고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신조어하고 외래어만 제외한다면 저는 저희 때랑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엄마 아빠한테 친근감의 표시로 반말도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버릇없이는 또 그래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만 알아듣는 말이라는 게 또 그 또래 준거 집단들 사이에서는 약간 동질감을 만들어주기도 한데요. 그죠. 일상생활의 그런 용어는 뭐 자연스럽게 외래어도 섞어서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인 행사나 뭐 그런 조항 같은 거 할 때는 투동거 그런 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글로벌한 세상에서 약간의 외래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정말 힘들게 우리 고유 한글을 만드셨는데 저는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한국판 투봉법 제정, 글로벌 시대 역행이다 대 문화보호다입니다. 자, 조은원 변호사님, 최근에 자국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프랑스의 경우에도 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이제 보급되는 새로운 신분증에 이제 프랑스어와 영어를 나란히 표시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증에 표기하는 단어 중에 이제 영어로 쓰이는 게 그 신분증, 그리고 이름, 출생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어의 위상이
수용량이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영어 표기도 해줘야 신분증 사용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프랑스인들도 많은데 프랑스어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제 운전면허증도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고 이제 한글로 써 있고 이제 뭐 뒤에 뭐 드라이버즈 라이센스 뭐 이렇게 괜찮았나요? 외국인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의 새 신분증에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판 투봉법을 만드는 게 과연 글로벌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 생각은 K-팝이라던가 한식이 큰 인기를 얻는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글 표기를 강제화한다는 식의 그런 공지를 내린다면 좀 살짝 폐쇄적인 국가로 보여질 것 같아요.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나 비속어를 자정하는 노력만으로 우리 충분히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품명의 한글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제품을 보면 전부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한글은 절대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해외로 판매되는 제품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국내로 판매되는 제품도 꼭 영어를 써야 하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해외 제품은 해외 시장에 맞게 국내 제품은 한글을 쓰도록 절충한다면 국내외 모두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청년층의 뭐 외국어 사용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국어 보호법의 영향이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꼭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방에서 핸드폰만 있어도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한국판 투봉법을 만들면 외국어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판 투봉법이 그 글로벌 시대 역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인 줄 알고 있는 단어가 꽤 많이 쓰이잖아요. 뭐 모닝콜 해달라라는 거다가 노트북 같은 이제 콩글리시를 영어로 알고 쓰고 있는 게 오히려 언어의 장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정작 영어권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강력한 법으로 국적 불명 외래어 사용을 막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대표 제안 한국판 투봉법을 만들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까 합니다. 대표 제안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이 마음만큼은 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 한글에 대한 자부심, 네,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언제 느끼게 되나요? 우리는 한글을 언제 누가 만들었다는 정확한 기록이 있어서 한글날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문자, 예를 들면 영어나 일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자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념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물론 한글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글이 이제 발성기관 모양을 본떠서 이제 문자로 표현한 아주 과학적인 글자라는 걸 좀 알았을 때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은 대부분의 소리를 완벽에 가깝게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영어나 일본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제 한글음으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맞아요.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써있는데 좀 표현 안 되는 게 없어서 좀 웃긴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글이 예쁘다고 외국분들께서 문신으로 이렇게 새긴 사진을 인터넷으로 종종 보거든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영혼, 뭐 상실, 문신 적고 종아리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뭐 이렇게 하나씩 새기신 분도 봤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의 경우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 교과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어로 표기하면 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한글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좀 국뽕이 차오르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정말 예쁘고 과학적이어서 나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순간 영어 공부가 힘들어서 영어 쓰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됐어요. 그렇군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살아남고 쓰지 않는 말은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콩글리쉬도 지금 소통이 잘 된다면 강제성을 띈 법을 만들 만큼 큰 문제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한다면 그 말은 점점 사라질 테니까요. 저도 이미 익숙해진 외래어나 뭐 신조어 같은 것들을 강제적으로 못 쓰게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리고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외래어를 금지하고 한글 위주로 쓰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요. 저는 그 한국판 투봉법을 만드는 데는 약간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외래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문화의 틀 안에 흡수해서 K-팝의 경우 같이 역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자, 이제 대표 제안자 네. 우리 송성환 의원님의 정리 발언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올바른 한글을 좀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저희 또 하나의 의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더 이상 한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판 투봉법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투봉법을 만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찬성, 반대 선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우리 송성환 의원님의 대표 제안 한국판 투봉법을 만들어주세요는 부결되었습니다. 자, 아쉽게 네, 부결됐지만 네.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네. 우리 송성환 의원님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의원님들과 이제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여기 학생분들이 다 모두 한글을 좀 다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걸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쓰는 한글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평소에 제가 그냥 한글을 정말 사랑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외래어, 신조어 이런 걸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글을 더 사랑하고 더 지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토론을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변호사님의 해설에 더해 저의 토론 실력은 한층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짱이야. 저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약간 많은 외래어를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한글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너무 제가 모르는 신조어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청소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한글 사랑하는 마음은 저나 위원님들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놓였고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조어 설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조으론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도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